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또 조선산업 위기로 촉발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대한 대책,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합병에 따른 영향과 그 관련 대책, 또 공유수면 불법 매립 실태에 대한 부분, 교육청의 성면 해체 공사,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영 일자리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분주하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지금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고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골목상권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2.8% 정도, 또 평균 수익률이 44.8%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사태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된 거는 지금 한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폐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은 게 한 63.4% 정도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성호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내 고용을 포함한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감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도내 신용카드 세계사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월 마지막 주에는 24.5%까지 감소를 했다가 3월 넷째 주, 4월 넷째 주에는 일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5에서 12% 정도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과 수출입 차질에 따라서 지난 2월 우리 도내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9.6%로 전월 대비해서는 1%,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2.8%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3월 도내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고용부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 건수가 2,787건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1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포함해서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대책을 하나씩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경남만의 어떤 특색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크게 먼저 일단 정책 자금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원, 그리고 자생력 및 사회 안정망 강화, 그리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 내수 진작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 이런 3가지 정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월 우리도 1차 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 264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 지원은 좀 전에도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신보를 통한 코로나 특례 보전과 함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천만 원 직접 대출 등 정부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450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자금을 마련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생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1,500개 그 소상공인 점포에 그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도 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노란은 우상공제 지원금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망 사업에도 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진작 부분은 이제 아직 그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 진행됩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안정된 이후에 그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동시세일 행사라든지 뭐 결제 페이백 도입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주 인센티브 그리고 뭐 시군과 함께 그 시군이나 도의 그 지역 사랑 상품권 그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3일부터 신청을 받는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9월까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 형태로 이렇게 가구당 20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되면 이 부분도 결국은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상권 내수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뭐 PC방이나 학원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또 차원의 지원 방안도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 되신 우리 도민들께서 효과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로페이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제된 부분의 비율이 지금 총 얼마 정도나 되는 상황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로페이 결제 금액 전체 결제 도내에서 결제 금액 중에서 제로페이 활용 그 금액 비중은 제가 지금 바로 전체 결제 금액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도 우리 도내에서 제로페이 결제 건수라든지 금액 그리고 최근 증가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도내 그 제로페이 가맹점수는 51,861개입니다. 이외에는 지금 전국 가맹점수의 11.6%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4월 12일까지 제로페이 누적 결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건수는 65만 3천 건에 결제 금액은 288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결제 건수로는 전국의 11.3% 그리고 결제 금액으로는 16.5% 정도에 이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문화라든지 그리고 민간 결제 페이 등 다양한 그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제로페이 활성화가 뭐 쉽지 않은 여건이 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도내 제로페이 결제 금액이 111억 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올해 한 100일 정도에 177억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로페이 결제 금액이 최근 들어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중심으로 지금 소비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 성격이 이게 이제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그 사용자에게 5% 페이백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바꾸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선제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그 쿠폰 형식으로 먼저 좀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정산하는 방식.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방법도 좀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저희들 지금 이제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업무 추진이나 검장비나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그 식당의 선결제라든지 이렇게 뭐 부스당에 이렇게 뭐 좀 분산되도록 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제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22만 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는데 일단 가입은 뭐 이전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5만 1,000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그 제로페이 부분은 소비자가 이제 결국 결제를 해야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5% 페이백도 나가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미리 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배부 일테면 지급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만 비용이 소진되기 때문에 촉진 효과는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면 예.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에서 지금 정책 금융 지원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이런 상황도 좀 최근에는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거 지금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서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켰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가장 절실한 지원 대책이 정책 금융 지원 부분인데 초기에 신용 경남 신보에 지역 신보에 이제 특례 보정이 좀 집중이 되면서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혼잡이나 줄서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3월 25일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제 소진공이라든지 그다음 기업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 신속 집행 방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진공이 1천만 원 이제 직접 대출 부분도 이렇게 그 3일 이내에 이렇게 바로 이제 뭐 빠르면 하루 만에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많은 그 신청이 몰려가지고 그 동네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원센터가 가장 많이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노숙이나 뭐 이런 새벽 시간에 줄서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그간 이제 현장 상황 불편이나 뭐 좀 신속 집행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남 신용보증재단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몰려 있는 특례 보정의 신속한 보정 지원을 위해서는 보정재단에서 인정 근무를 뭐 이미 연초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약 상담 방식도 변경을 하고 현장 조사 부분들도 기준을 완화해서 절차를 좀 대폭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 신속 집행을 위해서 신보본부 인력도 지점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보 자체적으로 단기 기간제 인력도 4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지역 신보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그 파견 인력 57명 정도를 다시 받아서 모두 110명 정도의 지원 인력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도의 그 지역 신보에 신청된 부분이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지금 그 어저께도 지사님께서도 추가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속 집행 부분은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이라든지 불편 해소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속 집행 부분은 여전히 좀 더 점검을 하고 그 소진공이나 지역 신보와 협력을 해서 이 방법을 조만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심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인터넷이 또 이렇게 특히 취약한 계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원활화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극저 신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필요한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빌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지금 극저 신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그 4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4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남신흥보증재단에서 4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저신용자에 대한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실제로 그 7등급에서 10등급 아주 극저신용자인데 신청 현황하고 대출 현황이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예. 1천만 원은 직접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용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지만 1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혹시 사유는 뭔지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전체 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450억 원 최근에 관광 분야에 뭐 공고를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450억 부분도 대상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부 자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금도 이제 중앙의 재보증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 등 신용관리 절차에 있거나 국세를 체납했다든지 기존에 이제 공단에 있는 보증 관련해서 이제 대출을 체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신보에서 그 특례 보증하는 것 중에서 전체 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7,065건 5건 정도 4월 17일 기준으로 1,813억 원의 보증 지원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등급 이하 의원님 말씀하신 신용자 대출 부분은 287건에 40억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천만 원 긴급 이제 직접 대출 부분을 한 것도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해서 좀 더 빠르게 1천만 원 이하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한 것인데 이 부분은 4월 16일 기준으로 도내에 소상공인 대상 1천만 원 직접 대출이 신청은 2,414건이 신청이 되었고 이 중에서 1,654건 금액으로는 165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그 관련 규정이나 그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사유로 실제로 좀 제외되는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00억 건 신청자 중에 지금 현재 1,600여 건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분들은 직접 대출 1천만 원은 뭐 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 지급이 되는 예, 셈이죠? 이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그 부분은 그 서류 심사를 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심사를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2,414건 정도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소진공센터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접수된 부분은 일단 1천만 원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7건에 40억 원 정도는 7등급에서 10등급 정도. 예, 그건 신보의 특례보증 사업. 특례보증 중에서 그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부분입니다. 이게 7등 여기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준 실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저께 늦게 이 자료를 저희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총계만 그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부분만 총 건수하고 금액만 287건에 40억 원 정도로 받고 그 세부적인 금액 한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림짐작하면 287건이면 40억이면 1,000만 원은 다 넘는다고 봐지네요. 평균적으로는. 네. 1,몇백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인원들은 1,000만 원이 넘는 부분들도 등급이 낮은 분들에게도 대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특례보증 한도가 3천만 원 이렇게 한도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사이에서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 혹시 하여튼 신용 등급이 낮아서 지금 당장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운영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한계 소상공인 신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추가적으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본인의 신용을 통해서 또는 담보력을 통해서 어떻든 어렵지만
운영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이 부분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좀 이런 사각지대 내지는 좀 이런 좀 사실상 제외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TF를 구성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신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자금 지원이 뭐 절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뭐 소진공이나 그 신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게 여러 사정으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께서 뭐 어저께도 별도의 그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뭐 재보정 중앙에 재보정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지금 특례 보정이든 저 지역 신보에서 재보정을 하게 되면 그 일상적으로는 50% 이번에 특례 보정은 뭐 한 저 신용 등급에 따라 60에서 90%를 나중에 사고가 그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중앙회에서 그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신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신보 중앙에서 재보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개로 저 재정 부담도 부담이지만은 결국 그 이 자금 지원만이 해법인지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나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뭐 저신용 내지는 뭐 그 한계 소상공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경영 컨설팅을 좀 더 뭐 소진공인 사업도 있고 저희들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횟수도 뭐 2, 3회 정도 거치고 그래서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다면 저희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경영 컨설팅을 좀 강화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뭐 재기 지원을 하실 분들은 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그 사업 정리를 희망하거나 그러면 그 사업 정리 자금이라든지 또 다른 절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한 5월 중에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추경 필요하다면 추경 부분도 의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평상시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어떤 재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시켜서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따 또 이건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조선 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용 위기 지역 뭐 이렇게 금년 말까지 지금 연장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조선 산업이 지금 굉장히 이 금년이면 좀 풀리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발주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이 부분도 발주처에서도 지금 발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뭐 한 133척 정도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예측되고는 금년에 한 79척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금년에 또 2척 정도가 초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가져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조선산업뿐만 아니고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자동차, 해운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지금 수출액이 급감을 해서 위기를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소위 코로나 때문에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IMF 총재가 얼마 전에 경고를 했다고 이야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폭넓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의 이제 조선 산업 관련해서 고용 전망을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할 대책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것,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 산업 그런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산업 혁신국에서도 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도내 조선업 종사자나 고용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그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전에 이제 조선업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부터 그 저희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선 분야의 피보험자 숫자를 계속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조금 많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많이라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전에 이제 계속 감소 추세로 오다가 예를 들면 2015년도에 91,149명이 그 최대치로 기록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53,344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대폭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2019년도에 52,039명으로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기준으로도 53,456명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제 조선 분야에서 이제 조금 그런 고용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회복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연말까지 고용 위기 지역도 좀 연장을 해두고 있고 관련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조선업 종사자의 꾸준한 일부 아직까지는 확실한 회복세는 아니지만은 일부 이제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다만 이게 현장에서는 구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조선사보다는 협력사 위주로 채용이 늘고 있고 이제 임금 인상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도정 질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고용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부의 또 사업에서 일자리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앞으로 그 정부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아마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연계할 건 연계를 하고 그 외에도 좀 긴급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금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화되면 조선업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부분에도 고용 안정 부분에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성갑 의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좀 어떻게 양질로 개선할 건가 하는 문제이고 지금 이제 어떻든 이 고용 위기 지역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은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건가 하는 또 고용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본다면 좀 장기적인 부분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구직 활동 또 재취업 이직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좀 보강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초점 맞춰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목적 예비비 2018년도에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해서 목적 예비비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018년 4월에 이제 도내 이제 거제를 포함해서 4개 지역이 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61개 사업 626억 원의 국비가 목적 예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로는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면서도 이제 시군에서 이제 그때 기재부나 그 관련 부처에서 시군별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신청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6억 정도가 목적 예비비로 활용이 되었고 목적 예비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산업 기반 구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정부 추경 사업으로 2018년도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고용위기 지역에 57개 사업 627억 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 직접 지원 사업 형태로 고용위기 지역에 고용지청에서 직접 지원을 한 취업촉진수당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이 부분도 615억 원 정도가 도내 4개 지역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들여다보니까 61개 사업 중에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겠다 싶은 게 한 7개 사업 정도밖에 눈에 안 띄더라고요. 금액으로는 지금 333억 정도. 그래서 900억 정도의 약 한 36% 정도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산은 좀 간접적인 부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시급성이나 목적성에 좀 적합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좀 신청 받아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된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61개 목적 예비비 사업 중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런 우선적으로 특히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지원된 사업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게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사업을 발굴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국 요청이나 그런 걸 했음에도 좀 반영되지 못했던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좀 수립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에 포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바로 연결됩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기반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 부분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된 상황에 대해서 소위 대직육법으로 접근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좀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고용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사업하고 직접 연결되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보다 더 신중할 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지금 2018년도에 91억에서 2019년 54억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2개소에 대해서 연간 지원 금액이. 이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조선업이 고용특별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도내에는 거제와 창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과 2019년 2개 년도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2016년 개소 위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용부에서는 도내 2개 센터에 2016년은 49억 원,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72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92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지역의 고용 안정에 좀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좀 상당 부분 늘어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 4월에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면서 특히 거제 쪽에 다수의 실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실직자를 위한 사업과 함께 2018년도 그때도 제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은 실직자나 가족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의 좀 다양한 사업들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데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부에서 2018년까지 어느 정도 3년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을 하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그 업무 자체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이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54억 원으로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지만은 그 2020년도에는 조선업 위기와 함께 우리 도내에는 한국 GM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주력 산업 전반적으로 위기에 좀 대응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창원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다시 72억 원의 사업비가 두 개 센터에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계속 됐습니다. 네. 이제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한 상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하는 이 지원책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 도에서 좀 더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결국 실제로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심사 기준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으니까요.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기영 일자리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